지난 주말 맨유와 리버풀의 경기에서 맨유가 홈에서 리버풀에게 0대3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심지어 맨유가 이번 시즌 시작한 이후에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계속 경기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테나흐 감독의 경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가 끝나고 기자가 테나흐에게 선수들이 문제가 아니라 테나흐 감독의 코칭 방법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었죠. 이 질문에 테나흐 감독이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테나흐 감독이 현지에서도 반응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테나흐 감독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맨유의 상태를 보면 테나흐 감독이 2년 동안 만들어 놓은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2년 동안 만들어 놓은 팀에서 테나흐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1년 차 때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는 빌드업을 하다가 후방에서 카세미로가 2번 실수를 하면서 실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카세미로를 뺐더니 마이누가 볼을 빼앗기면서 실점을 했어요. 근데 이런 장면이 지난 시즌에는 없었냐? 지난 시즌에도 똑같은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일단 어떤 게 있냐면, 전술적으로 테나흐 감독이 카세미로에게 너무 빌드업에 대한 역할을 과중하게 맡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카세미로는 레알 마드리드에 있을 때도 빌드업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었죠.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모드리치나 크로스, 이 두 명의 선수가 탈압박에 장점이 있다 보니까, 물론 카세미로가 전방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것 자체는 잘해요. 카세미로가 방향 전환 패스라던가 롱 패스가 되게 좋기 때문에 압박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패스를 찔러주는 건 잘하거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모드리치나 크로스가 탈압박을 해주고, 카세미로는 그쪽으로 압박이 분산될 때 앞쪽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이러한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맨유에서는 지금 맨유가 지난 경기를 기준으로 마이누가 약간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달로도 지난 경기에서는 많이 올라가 있었고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 마즈라위, 그리고 카세미로가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요 사이 공간에 카세미로가 혼자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물론 이 공간으로 마이누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달로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플레이들을 종종 가져가지만 기본은 카세미로가 수비 라인 앞에 홀로 서 있는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 경기에서 리버풀이 카세미로가 수비 라인 앞에 혼자 있는 것을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카세미로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두는 역삼각형의 미드필더 라인이었고, 반대로 리버풀은 소보슬라이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두는 정삼각형의 미드필더 라인이다 보니까 소보슬라이가 카세미로를 1대1로 압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카세미로가 탈압박에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미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지난 시즌의 경기를 보면, 지난 시즌도 오나나가 영입되면서부터 테나흐 감독이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도 카세미로가 수비 라인 앞에 혼자서 위치하는 장면이 많았죠. 그리고 여기서 카세미로가 볼을 받아서 앞으로 전개를 하는 역할인데, 이 장면을 보면 카세미로가 볼을 받을 때 상대 선수가 압박을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카세미로가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급해져서 원터치로 볼을 받자마자 내줬는데, 이 패스가 부정확하게 가면서 앞에 있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넘어서 상대 선수에게 끊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때도 그랬지만 카세미로가 압박을 받을 때 본인이 볼을 받아서 압박을 유려하게 탈압박하는 게 부족하니까 원터치로 방향 전환을 해주는 패스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이 원터치 패스가 잘 들어갈 때는 순간적으로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가 카세미로의 장점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테나흐 감독이 수비라인 앞에 카세미로를 두고, 카세미로가 압박을 받을 때 카세미로가 볼을 받아서 앞으로 전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카세미로가 중원에 있을 때 수비 라인 앞 공간에 카세미로가 위치하고 있는데, 마이누가 이 장면에서는 내려와서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이누를 붙잡고 있는 리버풀의 미드필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세미로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이제 카세미로가 방향 전환을 해주는 이런 것을 의도를 했는데, 카세미로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 압박을 당하는 순간 여기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카세미로가 저렇게 볼을 받았을 때 압박을 당하는 순간 탈압박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빌드업을 할 때 빌드업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카세미로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죠. 이게 지난 시즌의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
카세미루가 수비 라인 앞에 지난 경기처럼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과 왼쪽에 미드필더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선수가 에릭센인데 에릭센이 약간 왼쪽으로 빠질 때 가장 끝에도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측면에서 2대1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에릭센이 안쪽으로 움직일 때 상대 미드필더가 에릭센을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붙었어요. 그러면 에릭센에게 공간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카세미루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에릭센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카세미루는 어떠한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좋으냐? 본인이 압박을 당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약간 옆으로 움직이면서 오나나가 볼을 가졌을 때 에릭센에게 줄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사실은 빌드업에 매우 능한 미드필더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런데 카세미루가 요 앞 공간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세미루에게는 수비가 붙어 있어서 오나나가 카세미루에게는 줄 수가 없고 뒤쪽에 있는 에릭센에게는 공간이 있는데 카세미루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오나나가 패스를 주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에는 에릭센을 압박하러 한 명의 선수가 올라와서 에릭센의 루트도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나나가 약간 줄 곳이 없으니까 측면에서 공격수가 달려나오면서 오나나를 압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나나가 결국엔 줄 곳이 없어서 그냥 뻥 차내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난 시즌도 카세미루를 수비 라인 앞에 두었을 때 빌드업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 똑같이 카세미루를 앞 공간에 두고 카세미루가 볼을 받아서 전개하기를 바라는 전술을 쓰다 보니까 또다시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거는 카세미루의 장점이 아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테나야 감독이 어떤 형태를 원하냐면 이것도 이제 아약스 시절에 많이 썼던 방식인데 수비 라인 앞 공간에 있는 선수가 상대의 전방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상대가 라인을 맞춰주면서 수비 블럭을 만듭니다. 그럼 이 블록 안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볼을 잡았을 때 당연히 상대 선수들이 가운데로 모여들면서 압박을 시작하겠죠. 근데 여기서 아약스 시절에는 더용이 볼을 안 뺏기는 능력을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갔겠죠. 그래서 테나야 감독이 어떤 형태의 빌드업을 좋아하냐면 안쪽으로 일단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세미루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달려드는 순간 여기서 볼을 지켜낸 다음에 앞으로 볼을 방출만 해주면 상대가 모여드는 만큼 주변에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여기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 상대를 끌어들이는 역할로 수비 라인 앞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장면이 지난 시즌 FA컵에서 맨유와 리버풀이 만났을 때입니다. 똑같은 팀이 만났었던 경기였는데 이때는 수비 라인 앞 공간에 마이누가 굉장히 잘했어요. 수비 라인 앞에 마이누가 혼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마이누에게 일단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리버풀의 공격 라인이 블럭을 만들고 있다가 마이누에게 달려들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마이누가 혼자 위치하고 있지만 이날 마이누의 컨디션이 되게 좋아서 마이누가 여기서 리버풀의 선수들이 달려드는데 볼을 지켜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리버풀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모여들다 보니까 주변에 공간이 발생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마이누가 이겨낸 다음에 앞쪽으로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넘겨주니까 순간적으로 마이누에게 쏠렸던 리버풀의 선수들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반대편에서 맨유가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 한 방에 순간적으로 맨유가 넓은 공간을 쓰기 시작하고 여기서 리버풀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반면에 어제 경기를 보면 어제 경기 이제 카세미루가 나가고 마이누가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 사실은 카세미루 대신 투입된 콜리어가 많이 올라가 있죠. 전반전에 마이누의 역할을 콜리어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누가 이제 수비 라인 앞에서 카세미루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때도 보시면 마이누가 혼자 내려가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대 공격 라인의 압박을 받기 시작하죠. 여기서 마이누가 이 압박을 이겨내고 돌아서면 그러면 리버풀의 선수들이 앞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역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뺏기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제는 뺏겼죠. 그래서 뺏기자마자 역습.
여기서 리버풀이 득점을 하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테나흐 감독이 지난 시즌에도 너무 수비 라인 앞 공간에 있는 선수가 더용 같은 플레이를 원하고 있는데 더용급의 선수가 수비 라인 앞에 없는 이상 사실 2명, 3명을 혼자서 탈압박을 해서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적받았던 빌드업 시스템인데 이번 시즌도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 수비 라인 앞에 탈압박이 부족한 카세미로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니까 지난 경기에서 사고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카세미로가 아니라 마이누가 있을 때도 사고가 나오니까 이거는 분명히 테나흐 감독의 전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테나흐가 가진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테나흐가 너무 앞쪽에서 강한 압박을 한다는 거죠. 특히나 공격 라인에 있는 레시포드, 지르크지, 가르나초, 브루판데스 플러스 마이누 여기에 더해서 카세미루까지 올라가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격 라인은 올라가고 수비 라인은 올라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간격이 너무 벌어지니까 앞쪽에서 압박을 했을 때 빼앗지 못하면 역습에 너무 취약하다라는 게 지난 시즌 비판을 받던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시즌에 이 디에슬레틱에서 이제 여러 분석가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 분석관들이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리커버리를 했었던 때도 있다. 그래서 맨유가 공격적인 프레싱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매우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전략이다. 다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려면 팀 전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야지 우리 센터백이 별로 능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앞쪽으로 올라오는데 능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뒤에서 올라오지 말게끔 하자 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이 맨유의 약점이다. 수비는 가만히 있고 앞쪽에 있는 선수만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즌부터 들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도 맨유가 정말 수많은 선수들이 블럭을 만들면서 앞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버풀이 디아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볼을 잘 다루는 선수니까 오히려 맨유가 하고 싶은 전형이죠. 디아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맨유 선수들을 끌어당겨요. 끌어당겼다가 순간적으로 본인에게 끌려오니까 요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맨유의 수비 라인은 앞쪽으로 올라오는 미드필더 라인에 비해 올라오질 않으니까 이 패스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순간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정말 큰 공간이 발생하면서 리버풀이 역습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맨유가 가진 문제점이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다시 반복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테나흐 감독이 괜히 경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시즌간 압박에 대한 문제와 빌드업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고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응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테나흐 감독이 운이 좋게도 A매치 브레이크를 앞두고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 2주 동안 이런 전술적인 문제점들을 고쳐나갈 만한 시간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시즌 동안 혹은 3시즌 동안 반복되는 문제점을 아직까지도 못 고쳤기 때문에 테나흐 감독이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테나흐 감독의 경질은 분명히 조만간 실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